어떡하지? 순간 약간 지금 배터리 말고 이제 용량이 43분밖에 녹화를 못한대. 앞에 거를 지금 당장 끄고 지워버릴까, 옛날 필요한 것들 지워버릴까 하는 순간 들지만 43분 내로 끝내면 되는 거지. 첫 주니까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나는 거. 첫 주니까. 자, 어디 갔어? 왜 안 들어가? 전자 일렉트론 볼트, 전자 볼트라고, 전자 볼트란 말은 별로 안 써요. 일렉트론 볼트란 말 쓰고, 혹시는 일렉트릭 볼트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일렉트론 볼트고. 8번이었나요, 여러분들? 자, 이제 9번은 앱솔루트 템퍼레처, 절대 온도에 대해서. 절대 온도 처음 들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절대 온도. 자, 어떤 실리콘이나 뭐 다른 것도 좋아요. 애톰들이 있고, 얘네들이 공유결합든 금속결합든 결합을 이루고 있죠. 결합을 이루고 있는데 얘네들이 멀어지면 서로 땡기고 가까워지면 좀 밀어내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는데 얘가 온도라는 게 존재하면은 일상 온도이고 290켈빈, 300켈빈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온도는 우리가 켈빈으로 다녔습니다. 다 대문자 K를 써요. 우리 일상 온도는 도시로 표현하잖아요. 27도씨, 30도씨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절대 온도는 켈빈이에요. 이런 켈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런 거 없어. 대문자가 그냥 K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열 에너지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그 에너지로 해서 진동이 있습니다. 진동. 그래서 얘네들이 실리콘 애톰들이나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는 것들이 가까이서 보면 가만히 있지 않고요. 계속 떨고 있어. 떨고 있는데 한쪽 방향을 같이 떠는 게 아니라 이제 랜덤으로 앞뒤로 위아래로 다 랜덤으로 떨고 있어. 자, 근데 그 에너지 떨고 있으면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 너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에서 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게 300켈빈에서 이렇게 막 떨고 있었는데 우리가 300켈빈이 넘지. 마이너스 273.15 도씨라고 하는 데를 우리가 시작점으로 해가지고요 0켈빈으로 잡고요. 여기다 요 위에서 이제 이 도시랑 이제 같은 간격으로 우리가 온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300켈빈이다 대문자로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거보다 대략적으로 27도 또는 26.85도씨가 높은 상태의 그 지적 온도지는 우리가 300켈빈이라고 합니다. 300켈빈에서 이렇게 떨고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 온도를 낮췄어. 그러면 이제 뭐 200켈빈, 100켈빈이 되면은 열 에너지가 줄어들잖아. 그러면요 얘네들이 떨고 있는 것도 에너지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0켈빈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정하냐면 이런 열 에너지에 의해서 진동이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가 정의한 거야. 그래서 어떤 진동이나 이런 에너지도 없는 상태를 우리가 0켈빈이라고 정하고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어. 몇 밀리켈빈까지는 도달했어. 근데 0켈빈까지는 아직 도달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는 법을 우리가 절대 온도라고 하고요. 그 단위는 대문자로 이렇게 켈빈을 씁니다. 근데 얘가 모든 진동이 딱 멈추는데 얘가 만약에 아까 이렇게 하고 이게 대문자 K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연이어서 얘기할 거 뭐냐면요.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피부과 에너지 이거 모르면 이제 이거 모르고 하고 안 되지. 응? 피부 에너지 이거 중요한데 이게 여기서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기체 상수예요. 기체 상수는 이상기체가 있는데 PV 나누기 NT 이거 했을 때 그 비율이 항상 R로 나눠져. R 값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이상기체 상수라고 해요. 근데 이상기체 상수 R이 있는데 우리가
아보가드로의 수로 아보가드로 수 A국이라고 쓰나요? NA라고 쓰나?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럼 걔는 뭐냐면은 기체 분자가 있는데 기체 분자가 애톰들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1몰이 아니라 그 1몰을 이제 아보가드로 수로 나눴으니까 기체 분자 하나에 대한 우리가 기체 상수를 정의할 수 있을 거잖아요. 저렇게 하면 그 기체 분자 하나에 대한 기체 상수를 우리가 R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 이렇게 하고요. 예를 스몰 k로 이렇게 보시래요. 스몰 k. 그리고 이제는 어떤 값이라고 하냐면 볼츠만 상수라고 우리가 정의합니다. 볼츠만 상수. 숫자 자체는 여러분 저도 어디요? 볼츠만 히트 그러면은 기체 상수랑 단위는 똑같은데 숫자는 엄청 작은 13승 뭐 이런 값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볼츠만 상수 K 또는 KB 소문자로 씁니다. 얘는 기체 분자 하나에 대한 기체 상수를 우리가 볼츠만 상수라고 표시해요. 자, 그런데 볼츠만 상수 이게 여기서 배운 거랑 뭐랑 아니냐면은 기체 분자 하나가 있어. 근데 얘가 0켈빈은 아니고 무슨 50켈빈이든 400켈빈이든 70켈빈이든 절대 온도 거기에 존재하면은 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우리가 열 에너지라고 그러거든요. 서멀 에너지 그런데 걔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볼츠만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 KT 계속 나온다. KT입니다, 여러분들. K 값이 엄청 작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절대 온도 값을 곱하면요 어떤 차원이 나오냐면요 에너지가 나와요. 에너지.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볼츠만 상수 있는데 얘도 이제 단위를 뭐냐 했으냐에 따라서 앞에 숫자가 바뀌겠죠. 근데 거기 볼츠만 상수에다가 온도를 곱하면요 단위가 지워져서 남아있는 단위들은요 에너지가 돼. 에너지 단위는 뭘 쓴다고 했어? 줄인데 요가봉에서 뭘 쓴다고 했어? 일렉트론 볼트. 일렉트론 볼트. 왜 나 혼자 호시시는 거야? 일렉트론 볼트 여러분들 계속 쓸 거예요. 계속 나와 이제 다음 주부터 아니 지금 계속 나와. 얘를 이제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요. 얘가 만약에 300켈빈이면은 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일렉트론 볼트라는 값이 나와요. 근데 시간에서 3승 들고 다니기 귀찮잖아.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 26 밀리 일렉트론 볼트. MEV 써있으면 저 뭐야? 매부가 뭐야?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밀리 일렉트론 볼트를 뜻한 거예요. 이건 에너지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기체 분자 하나가 어떤 온도에 있으면요 그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일렉트론 볼트로 표시가 돼요. 그런데 300켈빈에서는 하도 많이 쓰이는데 이거는 26 밀리 일렉트론 볼트. 25.8이거든. 25.8 근데 그냥 26으로 써. 근데 만약에 200켈빈이다. 그러면 기체 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몇이 되겠어? 5 곱하기 3분의 되겠지. 300분의 200켈빈 하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 숫자는요 여러분들 계속 나옵니다. 26ml 써만 에너지가 룸템 300켈빈 룸템퍼레처스의 써만 에너지가 저는 꼭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교재를 좀 봅시다. 자, 반도체에 대해서 전자와 전자의 빈자리인 홀, 그래서 일렉트론과 홀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인데 실리콘의 결정 구조 앞에서 했던 건데 한 3, 40분 전에 했던 건데 얘는 유니셀이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데 여기 안에 있는 이 볼 앤 스틱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볼들 하나하나가 실제로 이렇게 작지 않지 더 큰데 이렇게 작게 표현했는데 얘네 하나하나가 지금 실리콘들이에요. 그래서 실리콘이 막 있는 게 아니라 코너 쪽에 8개 있고 그리고 각 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뒤쪽에 이런 식으로 면에도 2분의 1개씩 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하나, 둘, 세 개에다가 코너 있는 거가 합쳐지면은 중간에 4면치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4면치 자리가 지금 위에 4개, 아래 4개 해서 8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걸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실리콘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니셀의 한 변의 길이는 5.43 옴스트롱.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속 결정 같은 거 우리 배우고 했을 때 걔네들이 유니셀이 불과 수 옴스트롱이다. 유니셀 하나. 그러니까 1 나노미터도 안 되는 거야. 수 옴스트롱. 실리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들이 다이아몬드 구조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그랬죠?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실제로는 자연계에서는 실리콘 전에 우리 보석 다이아몬드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보석 다이아몬드는 구성 애톰이 카본이죠, 카본. 카본인데 같은 카본이어도 얘가 결정 구조가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싸구려 수치될 수도 있고 석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유니셀 가지고 이제 단결정을 이루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보석이다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율표를 보면은 화면 보이죠? 여기 보면은 1쪽, 2쪽, 3, 4, 5, 6, 7, 8인데 이쪽이 14족. 예전에는 여기를 4족이라고 그랬거든. 알고 있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14족 그런데 14족 아니면 4족 이렇게 불러요. 1에서 8만 따지면 중간에 4족이 있는 거거든. 근데 여기 있는 것들 보면은 카본, 실리콘, 이때 원자번호 30은 절메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이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그 원소 중에 하나고요. 실리콘이 얘가 이제 저런 아까 다이아몬드 구조를 이뤘을 때 단결정이 됐을 때 이런 결정 구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때 다결정을 이룰 때 반도체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반도체. 그래가지고 관심 있어요. 그럼 절메늄은 좀 결정 구조 어떻게 생각나요? 쟤도 똑같아요. 근데 적자상수 5.43 이건 조금 다른데 8개, 6개하고 3인치 자리에 2개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 절메늄도 똑같아요. 근데 가장 많이 발견되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또 많이 발전돼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게 실리콘 반도체거든. 그래서 실리콘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먼저 틀을 잡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학부 때 이걸 배우면 이제 다른 반도체도 이제 조금씩 여기서 응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 절메늄 다 다이아몬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리콘의 결정 구조에서 우리가 밀러 인덱스 이거는 여러분들 이 페이지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밀러 인덱스를 3학년 2학기 때 가지고 고등학생 없고 이거를 또 여기서 특별히 내가 시험 문제를 내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밀러 인덱스라는 게 이런 반도체에서 왜 쓰이냐면은 얘가 결정 구조에서 111 방향으로 자랐냐 100 방향으로 자랐냐 단결정을 우리가 만드는데
111 방향으로 자랄 수도 있고요, 100 방향으로 자랄 수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성장된 게요, 좀 특성이 다릅니다. 특성이 달라.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그냥 넘어가고, 결정면이 111 몇이냐, 100 몇이냐, 그거에 따라서 미세 구조가 간에 어떤들이 배열량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정기적 성질이 달라요. 우리는 결국 뭘 할 거냐면은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반도체 내에서 전자나 전공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얘가 PN 접합 또는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이런 접합을 했을 때 얘네들이 결정면이 얘가 111 면이냐 100 면이냐에 따라서 전류가 흐르는, 그러니까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요 결정면에 따라서 성장 방향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진다. 그냥 요 정도까지만 요 페이지에선 알아두시면 됩니다. 100이 더 좋아요. 111은 가장 좀 조밀축중이에요. 111은 잘했어요. 100을 써. 자, 여기서부터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자, 원자번호 14번 요 실리콘은요,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어요. 공유결합. 그래서 실리콘이 하나가 있으면은 얘가 사족이니까 최외곽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개가 있어요. 그 전자를 여기서 점으로 나타냈어요. 그러면은 3차원 제곱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2차원 구조로 나타내는데, 그럼 옆에도 실리콘이 있으면은 얘가 하나, 둘, 셋, 넷,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여기 있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하다 보면은 주변에 이제 8개의 전자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 4개고 여기 4개 있었는데 얘네들을 서로 전자를 주변에 8개가 있어야지 얘가 안정적으로 부재가 되니까 4개를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쉐어한다고 하지 않고 이제 코밸런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영어로 코밸런트 본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리콘은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전하에 대해서 배우고, 전하가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동하면 그 값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전하가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면 그걸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전류. 알았어요. 근데 전류라고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전자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서 보세요, 여러분. 저 그림 1-4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림 그린데 보세요. 쟤네들 중에서 지금 주변에 있는 8개는요 다 결합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는 뭔 소리냐면 여기 플라스틱 양성자에 강하게 좀 속박이 돼 있다는 얘기. 그래서 결합 이렇게 전기력에 의해서 딱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면 딱 잡히면 이제 거기 있는 전자들은요 맘대로 이제 못 돌아다녀. 그럼 우린 전류를 따질 때는 델타 T분의 델타 Q 해가지고 델타 Q 어떤 전하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수 있는 전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얘는 전류 전도에 기여하는 자유전자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은 전혀 없다라고 말을 못하는 게, 얘가 아까 절대온도 설명하면서 애톰들이 이렇게 계속 움직인다고 했죠. 움직이다 보면 얘네들이 확률적으로 여기 있던 전자들이요 실시간으로 좀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결합에서. 어떻게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오고 딴 데서 떨어져 나오고 또 떨어지게 여기서 결합되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0켈빈이면은 전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들이 하나도 없는데, 실제로 0켈빈이라는 건 있지 않고, 예를 들어 지금 일상생활 300켈빈, 320, 330 이런 식으로 동작할 때 올라가기 때문에 실리콘에서 결합해서 떨어져 나오는 전자들이 있습니다. 걔네 전자들로 인해서 걔네들이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들이 순간순간 생기는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은 전류 값에, 아까 말하는 J 값에, 전류 밀도 값에 또는 I 값에 기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0켈빈 아니니까. 그런데 그 값이 너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렇죠? 그거를 지금 말한 게 요겁니다. 여기서 그냥 뭐 써주세요. 0켈빈이 아닌 열 에너지에 인해서 움직이는 상황 이렇게 써주세요. 실리콘 애톰들이 이렇게 있는데 계속 막 움직여. 그러다 보면 결합이 순간 끊어지는 데가 나와. 그게 바로 표현한 게 여기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있죠?
있고 여기서 떨어져 나온 전자들이 돌아다니죠. 그런 것들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제 J 값이 MQV J 값이 뭐가 나와야 되는데 J 값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전하가 사실은 실리콘 반도체가 공결합을 하고 있으면은 별로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0켈빈에서는 없어. 근데 0켈빈은 안 되니까 있긴 있는데 그 값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그 값이 그럼 숫자로 옆에다가 이따가 나올 텐데 써주세요. 그럼 그 값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10의 10승 per 센티미터 3승. 그냥 써주세요. 이 숫자는 앞에 계속 나오고 10의 10승 per 센티미터 3승. 10의 10승 그러면 또 큰 숫자잖아. 근데 다시 한번 말했지만 이 판에 기본 판 그걸 보였죠. 5 곱하기 10의 22승. 아까 실리콘의 밀도 얘기했죠. 실리콘이 가로 세로 높이 1cm 안에 5 곱하기 10의 22승계가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실리콘 주변에 그냥 이펙티브하게 8개씩 전자가 있는 거지. 곱하기 8이야. 맞지? 그만큼의 10의 22승, 23승계에 해당하는 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의 10승계만이 룸 템퍼레처에서 순간순간적으로 돌아다니는 숫자인데 근데 그 값이 결국 큰 값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10의 10승 원이 있다 그래요. 여기 왜 그게 그 일상 되게 큰 숫자지만 저기 미시 세계에서는 그런 큰 숫자가 아니야. 너무 보잘것없는 너무 작은 숫자. 요거 한번 지워버리자. 자, 그래서 전도 전자, 영어로는 컨덕션 일렉트론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전하 일렉트론 그건데 그냥 얘가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가 있고 또는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가 있어요. 그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를 우리가 컨덕션 일렉트론 또는 그냥 뭐 프리 일렉트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누구요? 2시 25분. 자, 걔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믿기지 않겠지만 재산이 100억입니다. 방송에서 공개하는데 근데 내 재산이 99억 9천만 원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나는 이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야? 1,00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돌아다닐 수 있는 거는 이 1,000만 원인 거고 뭐 사실 돈도 아니야 묶여 있는 거야. 99억 9천 이거는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들이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돌아다닐 수 있는 쓸 수 있는 돈이 어떤 더 중요한 거야 지금은. 일렉트릭 커런트라고 했잖아요. 커런트 C-U-R-R-E-N-T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화폐가 영어로 뭐예요? 돈은 영어로 원이지. 화폐가 영어로 뭐야? 화폐. 돈이랑은 어감이 다르죠. 화폐는 대현이 배우지 않았나? 수업 시간에 배웠지? 커런시 화폐는 커런시 알지? 커런시의 그 CURR 그 어원이 그냥 돈이라는 건 경제에서 계속 돌아야 돼. 하나도 묶여있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거 계속 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그 공학 수학이나 이런 데서 컬 다이버전스 이런 거 혹시 배웠어요? 그 컬도 그 돌리는 거를 이렇게 벡터 돌리는 거 CURL에서 그 말한 거는 다 CURR 이렇게 되는 거지. 순환하는 거 도는 거랑 관련 있어. 자, 그래서 전자는 결정 내부를 돌아낼 수 있어서 이 전자들이 돌아낼 수 있어서 전류를 이게 좀 표현인데 전류를 음만할 수 있는 것보다는 전류의 뭐 기여함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전류의 기여함. 그래서 전자는 많어. 8 곱하기 5 곱하기 10의 22승계 per 센티미터 3승계의 전자가 있어. 근데 다 많아봤자 걔네들은 결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들. 오케이? 자, 앞장에서 우리가 전자가 있었고요. 순간적으로 결합에서 떨어져 나왔어. 그러면 원래 전자가 있던 자리에 우리가 동그란 걸로 표현했죠. 전자의 빈자리가 생기겠죠. 자,
결합을 깰 때 비어있는 원으로 앞장서 표시된 게 있었는데요. 그 빈자리를 우리가 믿기지 않겠지만 고체 내에서는요, 반도체 내에서는요, 그걸 우리가 홀이라고 표현하고요. 한국말로는 전공 HO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일상생활에서 말이 안 돼. 일상생활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음료수가 이렇게 있었어. 이제 음료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뺐어. 그럼 여기 음료수가 있던 빈 자리가 있죠. 여기 빈 자리인데 질량이 있다라고 하면 말이 돼요. 이거는 질량 있잖아. 몇백 그램. 빈 자리에 질량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저 바닥에서는 그래서 미세게 들어가면요. 전자는 우리가 또 전화량이 중요한 물량인 게 마이너스 1.6 방심해서 19성 쿨롱이라는 전화량인데요. 그 전자의 빈 자리는요. 질량이 있고 저 반도체 내에서는 질량이 있고 플러스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의 전화량을 띱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반도체 내에서 책임을 지는 건요 전자예요. 플러스 머시기 성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플러스 전하는 하자가 꾸짖을 하 책임이라고 했어요. 걔는 홀이에요. 홀. 전자의 빈자리 홀. 자, 그러면은 전자 한 개가 전자 이제 결합을 실리콘 주변에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전자가 이제 결합을 끊고 수가 나온 거잖아. 끊으려면은 결합 에너지를 끊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결합 에너지가 보다 더 큰 에너지라면 그런 게 가해져야지 이게 순간적으로 딱 끊고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때 그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큼이냐면 약 실리콘에서는 1.1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의 단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계속 나옵니다. 계속 12월 중순까지는 계속 에너지. 그러니까 그때 일렉트론이 비어서 이제 홀 한 개를 생성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1.1 일렉트론 볼트. 그렇지? 이거는 실리콘이니까 1.1 일렉트론 볼트지 다른 반도체면요 또 이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값이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쯤에 배울 에너지 밴드 갭이라는 게 나오는데 에너지 밴드 갭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에너지 밴드 갭 그 값은요 물질의 특성입니다. 실리콘 반도체는 1.1 일렉트론 볼트, 제르메늄 반도체는 약 0.7 일렉트론 볼트. 그래서 반도체 물질마다 주어진 정해진 값이 있어요. 물질의 특성. 그래서 똑같은 현상인데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자,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그런 말은 홀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인다랑 같은 말이에요. 자, 비유를 하자면 이거예요. 자동차 여기 주차장 있는데 자동차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자동차가 이렇게 공간이 5개가 있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자동차가 있었어요. 근데 자동차가 만약에 여기로 빈 공간으로 이동을 해. 그리고 여기로 이동을 해. 그러면 자동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나씩 이동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또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은 여기 있던 빈 공간은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현상인데요. 그렇게 이제는 전자가 움직인다라고 뭐 생각하지 않고 이제 빈 자리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빈 공간이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근데 전자의 방향이랑 반대로 이제 움직인다. 전자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인다. 그거는 반도체에서 홀이 아래에서 위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액체 기포 이거는 이거 비유인데 이 설명은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동차 비유가 더 낫지 않니? 자, 그래서 에너지, 열 에너지 KT, T는 볼트만 상수고 T는 절대 온도 값이에요. 상온이니까 300켈빈인데 300켈빈 곱하기 볼트만 상수하면
약 26 밀리 일렉트론 볼트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 에너지는요 상온에서는요 그냥 계속 지금 가해지고 있는 에너지야. 가해지고 있어. 자, 근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300켈빈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열 에너지, 서만 에너지를 진동을 해가지고 여기 또 전자가 끊어져서 전자가 자유전자, 전도전자가 자유전자가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있더라도 그 숫자는 아까 10의 10승 퍼 센티미터 상당으로 되게 작은 값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의 10승 얘는 실제로 나중에 J 이퀄 M 큐브 이런 걸 계산해 보면 값이 되게 작아.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는 전류값을 흐르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그 안에다가 전자를 더 넣어줄 수가 있어요. 전자를. 어떤 반도체가 있는데 만약에 전도전자, 그러니까 자유전자 또는 전도전자 돌아다닐 수 있는 전류에 기여하는 전자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 근데 열적 에너지로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온도를 컨트롤한다 그래도 그게 300켈빈이나 400켈빈이나 뭐 여기서 그냥 몇 배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반도체라는 거를 우리가 도핑을 하게 됩니다. 도핑. 영어로는 DOPING. 실리콘이 있었는데 여기다가 내가 인위적으로 도핑이라고 과정을 거치죠. 도핑이라고 과정은 뭐냐면은 내가 요 고체 안에다가 인위적으로 얘는 사족이잖아요. 사족 말고 이제 오족에 해당되는 애톰을 여기다가 쏴줘요. 그러면 사족이나 오족이나 사이즈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거든. 애톰 사이즈가. 그럼 실리콘 자리에 얘가 가서 팡 부딪히면서 예를 들어 오족, 알세나이드 이런 게 들어가. 그 다음에 실리콘은 팍 밀려서 그냥 뒤로 가. 실리콘에 자리 있던데 오족 아르세닉이 들어오는 거야. 근데 아르세닉 오족은 전자가 최외각 전자가 몇 개? 5개. 실리콘은 4개였는데 5개짜리 딱 오니까 결합을 하고 나서 하나가 남지. 그러면은 이론적으로는 내가 오족을 여기다 애톰을 하나를 넣어주면은 요거 샘플 안에 전자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자가 인위적으로 생기는 거야. 그런 과정을 우리가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 그 도핑이 올림픽 같은 데서 도핑 테스트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피 속에 이렇게 사람의 순간적으로 근육 확 이렇게 힘할 수 있는 그런 약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잖아. 근데 그 양이 피 속에 1% 이러지 않거든. 그럼 사람 죽어. 아주 소량만 들어가도 순간적으로 근육이 팍 힘을 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몰래 사람들이 맞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양이 되게 조금이에요. 되게 조금이에요. 근데 그 조금인 걸로 내 사람이 올림픽 기록이 바뀌어버린 거야. 실리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핑을 하는데 전체 5 곱하기 10의 22승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은 숫자의 실리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가. 그래서 전자를 더 주입해 주려면은 오족 애톰을 넣어주면 돼. 그래서 그런 오족 애톰을 우리가 여기서는 불순물 또는 impurity 원자라고 합니다. impurity. 근데 impurity 하면은 불순물 하면 우리의 느낌상 something dirty잖아. 근데 여기서 그 dirty의 의미가 아니야. 맞지? 실리콘이 아닌 다른 거라는 의미에서 그냥 impurity라고 하고요. 혹시라도 이상한 뭐 들은 걸로 생각하는데 또는 도펀트라고 합니다. 도핑 해주는 물질이다 그래서 도펀트 DOPANT라고 합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심플한 질문. 도핑을 왜 하는 거야? 우리가 아까 반도체 아이브에서 커버해서 막 지우고 막 했어. 근데 그 중간에 쓰는 반도체인데 도핑을 왜 하는 거야? 뭐하러 그냥 시간도 지금 첫날 지금 졸려 죽겠는데 빨리 끝내지 왜 도핑을 자꾸 왜 하는 거야? 그치? 도핑을 왜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안에 있는 전자의 농도를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 안에 있는 샘플 처음에 만들어 온 그 실리콘 말고 거기다가 우리가 도핑이라는 과정을 해주면은 그 안에 있는 전자의 농도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전기 전수가 바뀔 수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도핑을 많이 해줬다가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서 줄일 수도 있거든. 줄여봐. 그러면 또 전기 전도도 또 바뀌는 거죠. 그럼 내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 엔지니어링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럼 거기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야. 도핑을 왜 하냐? 왜 하냐? 나는 대답이지. 전기 전도도 그러니까 전기 전도 되는 정도를 바뀌려고. 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아직은 배우지 않은 물리학인데 전기 전도도라는 게 있거든요. 전기 전도도를 도핑 해주는 걸 통해서 바꿀 수가 있어. 알겠지? 여러분들 집에 가는 길에 한번 물어봤죠, GPT. 반도체에서 도핑을 왜 하는가? 답이 나옵니다. 자, 5족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최하학전자의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더 남는다 그랬어요. 그 남는 것들은 어디 결합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는. 오, 그래.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만약 10의 15승 per cm 3승만큼 도핑을 해주면은 이론적으로는 10의 15승 per cm 3승의 자유전자 또는 전도전자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면 J 이퀄 N 큐브에서 N이 더 높아진 거죠. 얼마큼 높아졌어요? 가만 놔두면 얘는 열 에너지에서는 10의 10승계였는데 도핑이라는 걸 지금 10의 15승계 해주면은 10의 15승계의 전자가 더 생기죠. 전자를 그래서 도퍼트 하나 들어오면 이거 5족 같은 경우는 전자를 내줍니다. 내주는 거를 우리가 제공한다. 그래서 도네이터라고 하고 이런 불순물을 우리가 내준다. 도너라고 해요. 도너. 내주는 것. 뭘 내죠? 중요한 것, 관심 있는 것, 목적은 다 전자 아니면 홀이야. 전자를 내주는 거지. 자, 내가 지금 말한 이 과정을 통해서 전자가 이렇게 내줬는데 이 과정 중에서 홀이 생겼나요? 홀이 생긴 일은 없어. 근데 아까 이게 왜 굳이 이렇게 설명하냐면 아까 열 에너지에 의해서 전자가 딱 떨어져가지고 돌아다닌다 그랬지. 그러면 떨어지면 그 자리에는 홀이 생겨. 그러면 하나 생기면 하나 생기는 거야. 10개 생기면 10개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있는 걸 떨어뜨린 게 아니라 아르세닉이 들어와서 하나를 더 내줬죠. 도너가 들어왔죠. 저는 하나 더 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홀이 또 추가적으로 생긴 게 아니야. 전자만 더 생겼어. 얼만큼? 이론적으로 내가 도핑해 준 것만큼.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 내가 도핑해 준 거에서 전체 뭐 90%만 살아있거나 95%뭐 이런 식의 100%까지는 안 돼.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반도체에서 이제 형님이 두 번 계산했잖아요. N형, P형 그랬잖아요. N형, P형. 근데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N형도 아니고 P형도 아닌 그런 반도체가 있었는데 내가 여기다가 알세닉 5족을 넣어줬어. 그래서 전자가 더 많아졌어. 그러면은 전자가 더 우세한 전자의 개수가 더 많은 반도체가 되는 겁니다. 전자의 개수가 홀의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우세한 그런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N형 반도체라고 해요. N형. N-타입 세마이컨덕터라고 해요. 용어 알아야 되겠지. N형 반도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요. 5족에 있는 알세닉이나 포스폰이 봅시다. 여기 4족의 카본, 실리콘 절면이 있죠. 근데 오른쪽에 딱 보면은 15번의 포스포러스나 아니면 33번의 아르세닉 있죠. 얘네들을 주로 많이 씁니다. 공정상 이거만 거의 가능하거든요. 나이트로젠은 어떻게 실리콘을 줄수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실리콘에다가 어디였어? 아르세닉이나 포스포러스 같은 거를 이제 도핑을 해주면은 얘는 이제 N형 반도체가 됩니다. 오케이?
자, 2시 41분인데 시험 반도체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그렇고 또 첫 주고 그러니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서 복습을 꼭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